예술과 낭만의 나라 프랑스. 2024년 올림픽을 앞둔 노트르담 성당 복구 현장을 가다. 프랑스의 또 다른 자랑, 프랑스식 정원. 프랑스식 정원의 탄생지, 보르비콩트 성. 정원에서의 축제, 17세기 전통복장의 날 풍경. 정원사로 불린 화가 모네. 자신의 정원에서 새로운 예술, 인상파를 각인시키다. 배를 타고 즐기는 수상정원, 아미엥시 오르티오나주. 자연이 만든 지하정원, 파디락 동굴. 지하 100m 동굴에서 보트 여행을 즐기다. 프랑스 장식 정원의 백미, 빌랑드리 성. 유럽 왕가들의 동경이 된 프랑스 정원 여행을 떠나본다. 인천공항에서 14시간을 날아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다. 2022년 전 세계 관광객 수 1위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야심차게 내년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파리의 상징 에펠탑. 최근 부식 논란에 800여 원을 들여 새로 페인트 칠을 했단다. 새로 칠을 해선가 우아한 자태가 허공에 날렵하다. 멀리 개선문이 보인다. 도로 한복판이라 지하 통로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했던 이곳도 주변 보행자 도로 면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단다. 파리에서 가장 높은 몽마르트르 언덕으로 가본다. 비교적 최근인 15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사크레케르 대성당은 별 변화 없이 올림픽 손님을 맞는다고 한다. 이곳에서 보는 전망에도 변화가 있을까? 얼핏 봐선 잘 모르겠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군데군데 건설용 타워 크레인과 보수를 위해 지붕을 흰 판자로 덮어 씌운 건물들이 보인다. 프랑스를 관광 대국으로 만든 또 다른 볼거리는 바로 정원이다. 인류사 유물에 특화된 깨브랑리 박물관의 외벽. 2004년 정원 디자이너 파트릭 블랑이 설치한 수직 정원이다. 녹색 벽과 창문의 대비가 인상적이다. 올려다본 모습은 마치 초원 같다. 벽에서 자라는 식물만으로 이렇게 다양한 질감과 색깔, 모양이 난다는 게 신기하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식물들이 어떻게 벽에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일까? 자세히 보니 수분 유지용 부직포를 벽에 밀착시킨 후 중간중간 홈을 만들어 식물을 심었다. 특별한 기술은 아닌 듯한데 하여튼 결과는 놀랍다. 다들 신기한 듯 지나가는 관광객들은 사진 찍기에 바쁘다. 파리시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된 듯하다. 프랑스의 정원들이 점점 궁금해진다. 우선 파리에서 남동쪽으로 60km 떨어진 보르비콩트 성으로 가본다. 주말이라 그런지 성 입구에서 차가 막힌다. 그런데 차창 밖으로 특이한 풍경이 펼쳐진다.
다들 전통 복장으로 갈아입고 있다. 그리곤 성으로 걸어간다. 뭔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다. 알고 보니 오늘은 17세기 의상을 입고 성과 정원을 거니는 전통 복장의 날이다. 일단 이들을 따라가 봐야겠다. 풍성한 흰색 가발을 뒤집어 쓰고 기념사진을 찍는 남자들. 얼굴 화장까지 제대로다. 태양왕 루이 14세를 모티브로 한 광대 복장이 이색적이다. 이들이 모두 17세기 복장을 하고 이 성에 모인 데는 이유가 있다. 보르비 콩트 성은 1650년대 루이 14세 왕의 재무장관 니콜라 푸케가 약 60제곱킬로미터의 땅에 지은 성이다. 최고로 화려한 성을 만들기 위해 그가 소집한 예술가는 건축가 르보, 실내 장식을 맡은 르 브레, 정원사 르 노트르였다. 그는 당시 이 성을 짓기 위해 주변 마을 3개를 없애고 인부 18,000명을 동원해 5년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정원을 만들었다. 드디어 모든 공사를 끝내고 1661년 루이 14세 왕과 귀족들을 집들이에 초대한다. 음식 역시 당대 최고의 요리사였던 프랑스와 바텔에게 명해 만찬을 준비했다. 당시 이 성의 과일 보관 지하 창고다. 전국에서 구해온 진귀한 과일들, 특히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 자라는 과일들도 이곳 창고에 가득 찼던 모양이다. 그리고 이 음식들은 432개의 순금 접시와 잔에 담겨 나왔다. 당시를 재현한 식탁을 보니 지금 봐도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푸케의 지나치게 화려한 성과 정원, 연회에 루이 14세의 분노는 폭발했다. 결국 푸케는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종신형에 처해지게 된다. 푸케 자신의 불행과는 달리 이 성의 정원은 프랑스식 정원의 시초가 된다. 성 앞의 좌우대칭 배치는 당시 최고 선진국이던 이탈리아의 양식과 같다. 하지만 평지가 대부분인 프랑스는 이탈리아처럼 입체적 정원을 만들 수 없었다. 고민 끝에 르 노트르는 회양목으로 단순한 격자 무늬를 내는 이탈리아와 달리 화려한 장식 무늬를 만들게 된다. 그리고 상록수 위주의 이탈리아 정원과는 다르게 화려한 색상의 꽃도 대규모로 식재한다. 물의 사용도 분수를 통해 생동감을 표현하는 이탈리아식을 넘어서서 광대한 규모의 정원 곳곳에 큰 연못을 배치한다. 잔잔한 물 표면이 사물을 반사시키는 거울 효과를 처음으로 도입해 조경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결국 이 새로운 양식은 루이 14세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후 베르사유 궁전 정원에 그대로 적용된다. Les jardins de Vaux-le-Vicomte, ils sont très importants parce qu'on peut dire qu'ils ont un peu préfiguré les jardins de Versailles, dans la mesure où c'est André Le Nôtre qui a travaillé sur les jardins de Vaux-le-Vicomte, aux côtés de Lebrun pour les décors du château et de Louis Levaux pour l'architecture. Et c'est ces 3 mêmes artistes qui ont ensuite travaillé pour Louis XIV pour la construction de Versailles. 베르사유 궁전에까지 도입된 이 정원 양식은 이후 유럽 귀족들 사이에 대유행이 된다. 그래서 전통 복장의 날을 정해 매년 보르비 콩트 성에서 이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나저나 과거 의복엔 신분이나 직업이 표현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은 아마도 성직자의 복장일 테고 이 가족은 기사복을 입은 걸 깨다. 이 복장은 뭘까? 아, 왕진 가방을 들고 가는 의사들. 더위에 지친 이 두 남자는 마부들이 틀림없다. 더위에 지친 또 다른 사람 발견. 사진 찍기에 여념없는 여주인공 옆 촬영 소품 가방을 맨 남자의 표정이 치근하다. 장대에 다리를 묶은 이 광대복장 참가자들의 정성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나저나 참가자들의 심정은 어떨까? Moi, je suis venue ici il y a 7-8 ans avec mon mari. J'avais trouvé ça très joli. J'ai montré des photos à mes enfants, donc à ma fille. Et on a décidé de revenir tous ensemble, des costumés. D'accord. Avec nos petits-enfants, je sais pas où ils sont, on les a déguisés en d'Artagnan. On les a déguisés en mousquetaires. 정원 한쪽에 모여 있는 사람들. 가까이 가보니 전통 복장을 한 펜싱 시범단이다. 클래식 음악에 맞춘 펜싱 기술들이 우아하다. 드디어 펼쳐지는 펜싱 시범. 그런데 뭔가 시합이 어색하다. 좀 더 격렬한 대결. 이번엔 나름 긴장감이 느껴진다. 순식간에 여성 검객이 상대의 검을 빼앗았다. 정원의 또 다른 곳으로 가본다. 17세기 프랑스 궁정에서 추었던 코트 댄스, 즉 궁정무용 시범이 열리고 있다. 의상이나 몸짓이 클래식 음악과 어우러져 우아한 기품이 느껴진다. 넓은 정원이 다양한 공연의 무대가 되는 게 신선하다. 그런데 이날의 가장 큰 행사가 숲에서 열리고 있다고 해서 가본다. 점심 소풍 콩쿠르다. 가장 즐겁게 17세기 풍으로 소풍을 즐기는 팀에 상을 주는 행사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의상을 재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당시의 음식이나 소품 재현도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Alors on a préparé un pique-nique pour rendre hommage au XVIIIe siècle, au grand siècle en France, en rendant hommage à Nicolas Fouquet, propriétaire du château, dont l'emblème était l'écureuil. Donc on a fait un gâteau en forme d'écureuil, des petits sandwichs en forme d'écureuil. Et un de ses grands amis était Jean de La Fontaine, qui a écrit des fables, dont le corbeau et le renard. Donc on a créé des petites amusettes en papier afin de rendre hommage à cette fable. 또 다른 참가자의 소풍 장면이다. 복장만이 아니라 준비해온 소품들도 고풍스럽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심사위원들. 설명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꽤 진지하다. 갑자기 접시에서 과일을 덜어내는 참가자. 심사위원에게 17세기 진품 그릇이란 걸 보여주려는 걸까? Suite du château pour découvrir le résultat. Et nous ferons aussi une parade pour terminer dans les jours. On avait mis. Voilà. Oui, petite surprise. Voilà. À tout à l'heure alors. Merci beaucoup. 드디어 성 앞에서 열리는 점심 소풍 콩쿠르 우승자 발표 시간. Que nous avons décidé de privilégier. Et donc le premier prix donc, est attribué à la table numéro 56. Et il gagne donc une soirée aux chandelles avec un dîner au restaurant Les Charmilles et sur la terrasse à droite, le long des communs. Bravo. Le numéro 8. Et en tout cas, les internautes ont voté pour la table 34. Merci beaucoup. Félicitations. En fait, je vous laisse la parole pour dire un petit mot si vous le souhaitez. Merci à vous tous parce que vous êtes venus vraiment nous encourager sur notre pique-nique, ça nous a fait plaisir. Donc c'était la première fois, on a fait ça en famille et on s'est fait très plaisir. Voilà, on reviendra. Merci beaucoup. Merci, bravo, et puis le personnel qui était présent. 다들 즐거운 표정이다. Vous voulez bien applaudir. 이날 행사의 마지막은 전통 복장을 입고 보르비 콩트성 앞 정원을 행진하는 것이다. Elle a été dans le désert. 프랑스인들의 전통에 대한 긍지, 정원에 대한 애정을 느낀 하루였다. 이제 북으로 운전대를 돌려 르와르 강을 따라 올라간다. 르와르 고성지대로 가는 것이다. 르와르 강가는 경치가 아름답고 파리와 가까워 왕과 귀족들의 성이 밀집해 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찾아가는 이번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빌랑드리 성이다. 르네상스 양식의 성 내부 정원은 프랑스에서도 최고의 장식 정원으로 꼽히는 곳이다. 하늘에서 보면 마치 땅에 자수를 놓은 듯 아름답다.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본다. 원래 이 성 자리엔 이미 11세기부터 요새가 있었다. 그러나 16세기 프랑스와 1세 시절 재정 고문을 담당했던 장르 브루통이 기존 성을 허물고 르네상스 양식의 새 성을 건립했다. 이후 몇 번 주인이 바뀌다가 현재는 카스텔랑 후작 가문의 소유로 되어 있다. 이 성은 사실 건물 자체보다 창문에서 바라보이는 9만 제곱미터의 정원이 더 유명하다. 회양목으로 모양을 내고 그 사이 꽃들을 심어 색감을 내는 형식이다. 장식 정원 중 유명한 것이 사랑의 정원이다. 하트 모양이 사랑의 감미로운 시작을 알린다. 사랑의 열병이 시작되면서 하트 모양이 분열을 일으킨다. 이윽고 사랑은 내 귀퉁이의 나비처럼 가볍게 날아간다. 결국
내 귀퉁이 도끼의 칼날에 매인 사랑은 핏빛으로 물든다. 설명을 듣고 장식 정원을 보니 또 다른 느낌이다. 하지만 이곳의 최고 인기 정원은 섬 꼭대기에서 따로 볼 수 있다. 장식 주방 정원이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나 허브로 아름다운 문양과 색감을 낸 장식 정원을 만든 것이다. 먹을거리로 이런 화려한 정원이 만들어진다는 게 참 신기하다. 직접 내 눈으로 자세히 보기 위해 얼른 내려가 본다. 도대체 어떤 식용식물이 사용된 걸까? 정원 귀퉁이에서 장군처럼 멋지게 서 있는 나무들. 자세히 보니 사과나무인 듯하다. 울타리 나무 역시 사과나무다. 그런데 회양목 울타리 안에서 붉은색의 자태를 뽐내는 저 식물은 뭘까? 적색 양배추다. 연녹색의 저건 녹색 상추다. 이것도 샐러드용 상추의 한 종류다. 궁금해할 사람들을 위해 정원에 사용된 먹을거리 식물들을 표지판에 적어뒀다. 채소에서 이렇게 우아한 색감과 질감이 난다는 게 신기하다. 앞으로 채소 앞에서 좀 더 겸손해져야겠다. 최근 새로 단장한 장식 정원이다. 깔끔하게 다듬어진 회양목 사이로 라벤더가 자라고 있다. 위에서 보니 독특한 느낌이다. 날카롭게 다듬은 프랑스식 장식 정원과 자유롭게 자라는 라벤더가 만나 독특한 감성을 자아낸다. 자극적인 붉은색이 없어서 그런지 우아한 느낌마저 난다. 엄격한 장식 정원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Moi, je trouve beaucoup de créativité. Vraiment très très bien organisé, très beau, très bien entretenu et on passe un moment délicieux et formidable. 이탈리아 정원을 모방하면서 시작된 프랑스 장식 정원. 결국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만들었다. 하지만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창조가 계속되고 있다. 정원에서 예술의 원천을 찾고 도시의 지친 삶을 위로하며 자연과 호흡하고자 하는 프랑스인들의 열정을 이번 여행에서 느낄 수 있었다. I love Paris in the springtime.